보통 틀니는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접착제 없이도 어떻게 그렇게 입안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놀라운 과학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안정성 뒤에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틀니가 어떻게 입안에 착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이건 단순히 꽉 끼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힘과 아주 정교한 설계의 합작품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시죠. 오늘은 이렇게 크게 5가지 단계로 살펴볼 겁니다. 아주 작은 물리적 힘에서 시작해서 턱의 구조, 그리고 근육의 압력, 마지막으로 치아 배열의 과학까지. 이 조각들이 어떻게 모여서 하나의 완벽한 그림을 만드는지 첫 번째 단계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의 열쇠는 바로 물리적 힘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틀니 안정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아주 미세하지만 강력한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그림에 그 첫 번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침인데요. 틀니와 잇몸 사이에 있는 아주 얇은 침막이 뭐랄까 강력한 천연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죠. 혹시 젖은 유리잔 2개를 겹쳐 놓으면 잘 안 떨어지는 거 경험해 보셨나요? 정확히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현상은 응착력과 응집력, 이 2가지 힘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응착력은 침이 틀니랑 잇몸,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물체에 착 달라붙는 힘이고요. 응집력은 침 분자들끼리 서로 똘똘 뭉치려는 힘입니다. 이 두 힘이 합쳐져서 얇지만 아주 강력한 접착 필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제 물리적인 힘을 넘어서 좀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턱의 해부학적 형태 자체가 어떻게 틀니를 붙잡아 두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틀니가 그냥 평평한 잇몸 위에 툭 얹어놓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마치 열쇠가 자물쇠의 홈에 딱 맞듯이 우리 턱의 울퉁불퉁하고 독특한 형태를 기계적으로 꽉 움켜쥐도록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집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위쪽 A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길이 단순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쉽게 쑥 빠지겠죠. 하지만 아래 B를 한번 보세요. 잇몸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이걸 전문 용어로 언더컷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마치 갈고리처럼 걸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틀니가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일종의 기계적인 잠금 장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해부학적 유지력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요소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입안에 살아있는 조직, 바로 우리 근육이 어떻게 틀니의 안정성을 돕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혀나 볼 근육이 틀니를 밀어내서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놀랍게도 그 반대입니다. 이 그림처럼 혀는 안에서 밖으로, 볼은 밖에서 안으로 마치 양쪽에서 협공하듯이 틀니에 부드러운 압력을 가합니다. 잘 만들어진 틀니는 바로 이 힘을 역으로 이용해서 스스로를 잇몸 쪽으로 더 단단히 밀착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근육을 방해꾼이 아니라 든든한 지원군으로 만드는 셈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장 복잡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즉 틀니가 진짜로 기능할 때 안정성을 유지하는 균형의 과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시소를 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양측성 균형 교합이라는 개념인데요. 쉽게 말해서 턱을 가만히 담을 때나 좌우로 갈 때, 심지어 앞으로 내밀 때도 양쪽 어금니가 동시에 닿게 설계하는 거예요. 만약 한쪽만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쪽이 시소처럼 들썩이겠죠? 바로 그 현상을 막아서 어떤 움직임에도 틀니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상적인 균형은 입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음식을 넣고 실제로 씹기 시작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그림이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음식을 씹는 쪽, 그러니까 작업 측에 음식이 끼는 순간 반대쪽인 균형 측의 치아 접촉이 깨지게 됩니다. 음식이 마치 지렛대의 받침점처럼 작용해서 반대쪽 틀니를 들어 올리는 힘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틀니가 덜컥거리거나 빠지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 들썩이는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치아를 어디에 심느냐 하는 문제가 단순한 모랑의 문제를 넘어서 아주 정교한 물리학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해답의 힌트입니다. 여기 핑크색으로 보이는 잇몸뼈가 지렛대의 받침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씹는 힘이 이 받침점을 기준으로 어디에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틀니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죠. 자, 이 그림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A처럼 치아를 잇몸뼈 바깥쪽에 배열하면 씹는 힘이 오히려 틀니를 들어 올리는 불안정한 힘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B나 C처럼 잇몸뼈 바로 위에 배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씹는 힘인데도 마법처럼 틀니를 잇몸 쪽으로 꾹 눌러주는 안정적인 힘으로 바뀝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파괴적인 힘을 안정적인 힘으로 전환시키는 것. 이게 바로 치아 배열에 숨겨진 물리학이죠. 그래서 최종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처럼 모든 씹는 힘의 방향이 잇몸뼈의 중심을 쭉 이은 선, 즉 치조정간선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치아를 배열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틀니를 들썩이게 만드는 모든 회전력이 사라지고 완벽한 역학적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놀라운 과학의 조각들을 모두 모아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결국 틀니의 안정성은 이 4가지 기둥 위에 튼튼하게 세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침을 이용한 미세한 물리적 접착력. 둘째, 턱의 독특한 형태를 이용한 기계적인 잠금 장치. 셋째, 혀와 볼 근육의 압력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동적인 균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씹는 힘마저도 안정시키는 힘으로 바꿔버리는 정교한 생역학적 설계까지.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편안하고 안정적인 틀니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니 틀니라는 게 단순히 치아 모양을 본뜬 물건이 아니라 물리, 해부, 역학이 총동원된 하나의 정교한 과학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연스러운 미소와 기능을 재현하는 일이 이토록 놀랍고 섬세한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의 설명이 여러분께 흥미로운 지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